광복 71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비롯한 교계단체들이 모여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나라 일본에서 가가호を방문하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일본 재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안중식 선교사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폭염으로 인해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올림픽에서 기분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졌던 오늘입니다. 그중에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박상영 선수. 세계 랭킹 21위의 겁없는 도전이었는데요.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되뇌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신감도 열등감도 아닌 주어진 순간에 집중하는 정신력. 우리 선수들의 경기 모습에서 승리 역할을 또 한 번 배우게 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를 비롯한 교계 단체들이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 연합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교회와 민족의 통일을 노래하자는 주제로 열린 기도회 소식을 유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극기 물결이 숭실대학교 대강당을 가득 메웁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펼쳐진 한반도 화해와 평화통일 비전 기도회 참석자들 모두 손에 쥔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힘차게 부릅니다. 이번 기도회는 보수와 진보를 떠나 통일과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들이 함께 모여 평화통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김삼환 목사는 눈물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평화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순식간에 통일이 오고 이 민족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최근 남북 관계를 비롯해 동북아시아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정부는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보다 평화롭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공동 번영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기도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장찬환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 신경아 목사가 통일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연합, 이 땅에 소외된 이웃 등을 위한 중보기도가 이어졌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국 기독교 통일 비전을 재현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또한 광복 71주년 기념 평화통일기도회 비전 선언문 낭독을 통해 한국교회가 민족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같은 희망의 비전을 갖고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목회를 실천하며 매주 월요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기도뿐 아니라 통일을 위한 목회 실천과 교육, 연대와 사랑으로 하루빨리 통일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길 기대해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동성애와 역사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심화되며 학생들에게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교육할 교사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사들의 영성을 다지고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을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배로 시작된 바른교육 전국 기독교사 수련회에서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사들의 모임인 바른교육 전국 기독교사 연합이 주최한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기독 초, 중, 고교 교사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생명의 길을 전하는 교사로 절대적 가치와 권위가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 성경적 가치를 지켜내는 기독교사들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식 전달자만 되면 안 되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구해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다지고 생명을 살리는 교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교사로서 알아야 할 역사 교육의 실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는 현재 역사 교과서 속에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축을 담당했던 기독교와 훌륭한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며 사실과 진리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독교사들이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서양 문물을 아는 개화 민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주요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건국 세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알고 학교에서 교육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점차 외면하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외로운 길을 달려온 기독교사들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만만치 않은 교육 현장이 실은 저희 교사들한테는 가시밭 같다고나 해야 될까요? 이번 바른교육 전국 기독교사 수련회를 통해서 동성애 문제점이랑 역사교육의 문제를 조금 깊이 알아보고 또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맥을 잡는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김재동 서울하늘교회 목사와 이용희 에스더 기도운동 대표 등이 근현대사 속 기독교의 역할과 통일한국, 성중독의 문제점 등을 강의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나간 선배 기독교사들의 간증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특별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번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노예제도는 이미 150여 년 전에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노예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현대판 노예제도를 알리기 위해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영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A modern slavery exhibit at the world-famous Chelsea Flower Show in London might seem like a stretch, but it was an idea sent from God in a dream, according to Mirabel Galvin, who is a modern-day Christian abolitionist. He literally spoke to me about slavery in a dream. So then I've been saying, what can I do? How can I best serve in this area? And I also had another dream. I believe in a God who speaks through dreams, and he gave me a dream about doing a garden which spoke about modern slavery. The challenge in fighting the modern slavery movement is that it is largely unseen,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So whether people are working in brothels or nail bars, cannabis farms, agricultural, domestic, all these forms of slavery are largely hidden. Mirabel is urging Christians to find out if there is slavery in the supply chain of products they purchase by taking a photo of the product and asking the manufacturer through social media with a hashtag #AskTheQuestion. And obviously one person asking the question isn't a big deal. It's not much pressure on a company. But if 10,000 people are, or a whole army of people are asking the question of a company, is there slavery in your supply chain? Obviously, they're going to have to pay attention. We're happy to report that Mirabel and Juliet's modern slavery garden was awarded a gold medal. Dale Hurd, CBN News, London.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선교의 문을 열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순회 선교 사역으로 동일본 지역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신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현지 연결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중희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중식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반갑고요. 순회 선교 사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선교사님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2000년 10월 일본으로 파송받았는데요. 네네. 16년째 샌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매주 가정 방문 순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네네. 우상으로 가득한 이곳에 복음을 전할 때 사전에 방해가 있으므로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기도에 힘쓰고 있고요. 네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은 그 지역교회 성도들과 연합해서 부흥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역으로 해안선을 인도해 주셨는데요. 네네.
그래서 해안선에 방문하면서 구호 활동과 보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가수주택을 방문하는데요. 구호품을 전해주면서 성경과 전도지 나누는 것이 저희들의 주된 사역입니다. 자, 그렇군요. 특별히 재난지역을 순회하며 구호활동을 펼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지역 가까운 곳이고요. 네. 재난 직후에는 피난소를 방문해서 물이나 모포, 위료, 식량 등을 나누어 주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성경과 전을 나눠 주었고요. 네. 가수주택이 세워진 후에는 가수주택 주민들에게 방문해서 호별 방문을 하면서 구호품과 함께 복음 책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네. 가수주택마다는 집회소가 있는데요. 네네. 각 가수주택의 집회소를 순회하면서 행복을 부르는 콘서트를 통해서 피아노 콘서트 통해서 위로해주고 식사를 제공해주고 생활 필수품 나눠주면서 섬겼습니다. 네.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실천과 보험전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인적 자원, 무적 자원을 보내주셔서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행복 부르는 콘서트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적기도 하고도 인도하고 있는데요. 상당수가 반수 이상이 예수 믿겠다고 손을 들기도 하고 응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음문이 활짝 열린 이곳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선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순회 전도 사역을 진행하시다 보니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제시할 때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모아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인데요. 특히 교회가 없는 미나미 산리쿠 지역과 오나가와 지역 그런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울 일꾼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도 세워지고 복음이 심하게 전파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교회가 많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저희도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폭염과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국민들은 급기야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전기요금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섰습니다. 정부의 전기세 누진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소송은 갈수록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 집단 소송.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정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자,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대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폭염, 정말 대책 없고 이 전기세는 눈덩이처럼 폭발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데 국민들의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소송이 이제 그 지난번에 2014년에 이제 소송이 이제 진행돼서 지금
누적된 그 참가 인원이 한 8,000명에 이르고 있다고 굉장히 합니다. 많은데요. 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 이제 이 누진세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한전을 상대로 한다. 네. 이게 보도된 이후에는 벌써 몇천 명이 참여하겠다고 지금 네.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8개월은 아직 안 났습니다. 1심 판결이. 네네. 이 소송이 이제 계속 진행 중이고 네. 한전한테도 너희들 원가 자료를 좀 다 공개해라. 그 자료 요청을 법원에서 받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곧 판결이 이제 날 듯 싶은데 지금 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또는 부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한 7개 법원에서 네. 이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전기요금을 우리가 내기는 내는데 문제가 되는 게 누진제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가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네네. 전기요금인데 이걸 전기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세금으로. 네, 그러니까 네. 납세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가 내라는 세금을 열심히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네네. 국민으로서의 도리다. 그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 전기세가 아닙니다. 전기세가 아니고 이건 전기요금이에요. 네.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결국 본인이 사용한 것만큼 네. 그만큼 이제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누진으로 해서 그 결국 요금을 더 많이 내는데 네네. 그 내는 그 정도가 네. 너무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증가. 네. 그래서 전력량에 따라서 최소 요금과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전력량 많이 사용하는 구간을 6단계로 나눠서 최대 금액의 그 차이가 네네. 11.7배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 쉽게 얘기해서 10몇만 원어치의 전기를 썼다고 한다면 네. 이걸 누진으로 하면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세금 이게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길 이 누진제가 결국은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누진제라는 것은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누진제는 해외에도 외국에도 네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도 누진제가 있고 대만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 사이의 누진제의 배수가 네네. 대부분 2배 이하예요. 굉장히 작습니다. 2배.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1배. 네. 그리고 또 뭐 일본 같은 데도 뭐 2배, 대만도 뭐 2배, 대부분 2배 정도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진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1.7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수준의 누진이 됐어요. 이제 누진이 된 게 2007년도 그 이제 1.6배 정도 석유 파동 때 됐다가 네.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이 누진제가 서민을 위해서 부자들이 이제 전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부자들한테 전기세를 많이 받아서 네.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네. 그래서 11.7배까지 됐는데 네네. 2007년도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이죠. 그렇죠. 지금하고 그때하고 상황이 너무 달라졌어요. 네네. 그때는 가전제품이라는 것도 많지 않고 이랬는데 지금은 네네. 집집마다 테레비도 있고 뭐 세탁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게 전기로 사용 안 하니까. 그렇죠. 뭐 전기 뭐 오븐도 있을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전자 뭐 여러 가지 기계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뭐 세탁기도 다 거의 쓰고 있으니까 네.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기본적인 최저 전력량이 올라가 있어요. 최저 기본 단계량 자체도. 네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단계가 올라갔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돈 많은 사람보다는 돈 없는 사람이 전기를 더 많이 써요. 네. 특별히 나갈 데도 없으니까 네. 더우면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서민들일수록 전기를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제 전기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가전제품이 사치품일 때는 이제 뭐 그렇죠. 11.7배 뭐 이렇게 네. 됐지만 이거는 이제 생필품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사실은 전기를 많이 대부분 쓰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상당수가 네. 이게 지금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산업용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전기가. 네. 이 가정용은 13%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서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죠.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제도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네네. 석유 파동 때나 노무현 정권 때 그때는 어느 정도의 그 설득력이 있고 또 상당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네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지금도 옛날 그 시대 정신을 읽지 못하고 네. 시대 상황을 읽지 못하면서 지금도 이 누진제는 개편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마음을 잃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한전 입장은 결국 누진제가 이 서민들을 보호하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건 이제 그런 겁니다. 네. 사실은 누진제의 이 전기 자체가 원가가 네. 사실은 작다. 그리고 가정용이 쓰는 경우에는 네. 원가보다도 작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네. 또 뭐 이렇게 뭐 누진 폭탄을 맞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다. 네네. 이러지만 사실은 가정용 정진 13%밖에 안 되고 네네. 뭐 원가보다도 적게 했는데 그러면 네. 수익이 없어서 지금 한전이 적자가 난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전의 그 작년 수익이 11조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뭐 그렇게 굉장히 많은 그리고 지금 집집마다 다 개인들이 개전 뭐 요새는 가전 제품이 아니라 개전 제품이라고 할 정도로 네. 집안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쓰니까. 개인별로 네. 있죠. 핸드폰도 네. 옛날엔 전화기 한 대면 집에 그렇죠. 있지만 지금은 각자 핸드폰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집에서 다 충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가전 제품이 개전 제품화 시대가 됐고 서민들도 다 그렇게 전부 핸드폰들도 갖고 있고 쓰고 이러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네. 서민들을 위한 정책 전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서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정책인 건 맞죠. 네. 네. 자, 이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게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소송은 진행 절차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직 1심 판결은 나지 않았고요. 네네. 현재 지금 한 2년 정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이제 1심 판결이 난다면 네. 정말 본물처럼 소송이 들어오겠죠. 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소송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전이 그래도 그 이제 전기라는 네. 일종의 공공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전기는 공공재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전이라는 데는 일단은 산업용한테 제기할 때는 산업들은 다 이윤을 추구하는 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정용은 생존을 위한 전기잖아요. 네네. 그 생존을 위한 전기에서 돈을 뺏어서 이윤을 추구하는 전기에 보태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시스템이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판단을 했는데 이게 부당이득이 맞다. 네. 그래서 부당이득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 그러면 정말 한전이 이 재정이 위태로울 정도가 되면 이제 국가적으로도 문제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또 걱정스럽죠, 말하자면. 네네. 그러니까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해요. 네. 한전하고 국민하고 약관에 의해서 지금 이 요금 누진제가 적용되니까 네네. 정부에서 판단을 해서 약관이 잘못됐다. 이건 너무 약관 자체가 불공정 약관이다. 이렇게 판단만 해주면 네. 그럼 11.7배를 2배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급이라도. 조절만 잘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부가 네. 하라 그러면 불공정하다고 하면 뭐 한전이야 바꿔야 네네. 되겠죠. 이것을 결국 정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네. 그 약관이 외국 사례도 2배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네네. 단계는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한 2배 정도로 이 정도로 하고 기본 전력량도 좀 올리고 네네. 이렇게 해서 약관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누진제 논란이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는데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의 개선안이 나오리라 기대해 봅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폭염으로 식중독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마다 식중독 예방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음식물은 물론 개인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체를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